스스로 교체 요청했다. 휴식 없이 뛴 손흥민. 몸 상태에 문제 생겼나? 승리했지만 걱정되는 토트넘과 손흥민. 토트넘 vs 카라박. 토트넘 호스퍼는 27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UEL 1라운드에서 카라박, 아제르바이잔을 3에서 0으로 크게 이겼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최전방 공격수인 도미닉 솔랑케, 오른쪽 측면 공격수 브레넌 존슨과 3톱을 형성했다. 몸놀림이 가벼웠다. 부지런히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도 여러 차례 날카로운 슈팅을 때렸다. 토트넘이 경기 초반 라두 드라구신 퇴장으로 수적 열세 위기를 맞아 활동량이 평소보다 많을 수밖에 없었다. 후반 27분엔 도움까지 올렸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찬 슛이 골키퍼 맞고 나오자 솔랑케가 재차 차넣었다. 솔랑케의 득점은 손흥민의 도움으로 공식 인정됐다. 이 득점은 토트넘의 세 번째 골로 승리의 쐐기를 박는 점수가 됐다.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몸 상태에 이상을 호소한 것. 후반 27분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손흥민은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다. 파페 사르, 이브 비수마 등 팀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봤다. 곧바로 토트넘 위류진이 투입됐다. 토트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교체를 결정했다. 다행히 손흥민은 직접 일어나 그라운드를 나갔다. 벤치가 아닌 라커룸으로 곧장 향했다. 아직 손흥민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위류진과 손흥민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다만 손흥민이 조금 피곤한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개막 후 토트넘이 치른 7경기를 모두 뛰었다. 이 중 6경기는 선발이었다. 9월에는 한국 대표팀에 뽑혀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까지 소화했다. 한국과 오만, 영국을 오가는 비행 거리만도 상당한데 대표팀에서도 많은 시간 뛰며 체력 저하가 우려됐다. 손흥민도 카라박전을 앞두고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몇 빡빡한 경기 일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2. 손흥민 부상 아웃. 표정 심각했다. 토트넘 대승에도 웃지 못해. 대체 불가 선 이탈 우려. 토트넘 후스퍼는 대승에도 손흥민이 부상을 당한 모습에 걱정을 보내고 있다. 토트넘은 27일 오전 4시 35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지 1차전에서 카라바흐의 3에서 0 대승을 거뒀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가운데 라두 드라구신이 전반 7분 만에 퇴장을 당해 토트넘은 위기를 맞았다. 터치 미스 속 드라구신은 공을 흘렸고 침투를 하던 주니뉴를 잡아당겨 막았고 이를 본 주심은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라고 판단해 퇴장을 줬다. 토트넘은 수적 열세에도 공격 축구를 유지했다. 브레넌 존슨이 바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은 1에서 0으로 앞서갔다. 카라바흐의 공세가 나왔으나 정확성이 아쉬웠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함께 데얀 쿨루셉스키를 넣어 힘을 실었다. 파페 마타르 사르가 골을 터뜨리면서 2에서 0이 됐다. 카라바흐는 페널티킥을 날리고 굴리엘모 비카리우 선방에 좌절했다. 도미닉 솔랑케가 후반 23분 손흥민 슈팅이 골키퍼에 막혀 나온 걸 밀어 넣어 3에서 0을 완성했다. 솔랑케 득점 이후 손흥민은 쓰러졌다. 우측 허벅지에 불편함이 있는 듯했다. 그대로 주저앉은 손흥민은 바로 티모 베르너와 교체가 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 위 니제르 킨셀라 기자는 솔랑케 골 이후 손흥민은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베르너와 교체됐다. 예방 차원일 수 있지만 손흥민 표정은 굳어 있었다고 전했다. 손흥민이 후반 26분 빠진 가운데 토트넘은 리드를 지키면서 3에서 0으로 이겼다. 이날 손흥민은 터치 39회, 패스 성공률 88%, 키패스 1회, 크로스 성공 1회, 시도 1회, 그라운드 경합 승리 1회, 시도 3회.
피파울 1회, 슈팅 2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com은 평점 7점을 줬다. 수적 열세 속 대승은 고무적이나 손흥민 이탈은 뼈아프다. 토트넘 출신 제이미 오하라가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레프트 윙어가 필요하다. 고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토트넘에서 손흥민 존재는 절대적이다. 토트넘은 손흥민 허벅지 부상 상황이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심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차후 리그 경기에선 휴식을 줄 수 있다. 토트넘은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만난다. 3. 토트넘 떠나 맞은 전성기. 이젠 빅클럽까지 노린다. 맨유. 윙크스 영입 관심. 영국 팀토크는 26일 한국 시간 스페인 피차에스를 인용해 맨유는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레스터시티에서 전성기를 맞은 윙크스 영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라고 전했다. 토트넘 성골 유스 윙크스가 토트넘을 떠난 것은 지난 2023-24 시즌이었다. 2014년 처음으로 프로 무대를 밟은 그는 약 9년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203경기에 나서 5골 6도움을 기록했고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잉글랜드 풋볼리그, EFL, 챔피언십, 2부 리그 소속의 레스터시티로 이적했다. 커리어 첫 챔피언십 무대를 밟은 윙크스. 완벽하게 부활했다. 엔조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핵심으로 거듭나며 팀의 중원을 책임졌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레스터 역시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PL 무대로 복귀했다. 이에 윙크스는 승은 내 커리어에서 항상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이었다. 매 순간을 사랑했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지난 개막전에선 친정팀 토트넘을 상대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윙크스는 풀타임을 소화하는 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또한 스티븐 쿠퍼 신임 감독 체제에서도 굳건히 주전 자리를 유지하며 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토트넘을 떠나 전성기를 맞은 윙크스. 이젠 빅클럽 맨유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매체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은 또 다른 미드필더를 영입하고자 윙크스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윙크스가 맨유 스타일에 매우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댄 애쉬워스 스포츠 디렉터가 영입하기에도 저렴한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윙크스의 계약 기간은 2026년 여름에 만료되는데 이는 레스터가 그의 이적료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지불한 금액만큼만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였다. 4. 맨시티. 토트넘전에 2군 내보낸다. 카라바오컵 에너지 낭비. 26일 한국 시간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4라운드 조추첨을 앞두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 선수단의 빽빽한 일정을 고려해 카라바오컵 다음 라운드엔 주전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음 라운드엔 출전 시간이 적거나 2군에 있는 선수를 내보낼 것이라며 우린 이 대회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부상 선수들이 생긴다면 기존 일정에 2군 선수들이 뛸 수도 있다며 2군 선수들이 뛰는 것은 좋은 경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회에 프리미어리그나 챔피언스리그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카라바오컵 4라운드 조추첨 결과 맨체스터 시티는 토트넘을 상대하게 됐다. 경기는 다음 달 31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그러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일정이 더욱 빽빽해졌다. 맨체스터 시티는 다음 달 20일 울버햄턴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른 뒤 24일 스파르타 프라하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나선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와 사우샘프턴과 맞서고 31일에 카라바오컵을 위해 토트넘 원정을 떠난다. 토트넘 원정 경기를 치르고 3일 뒤엔 본머스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 6일 뒤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앞서 포르투갈로 이동해야 한다.
모든 경기에 총력전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일정이 빽빽하기로는 토트넘도 밀리지 않는다. 다음 달 25일 AZ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고 이틀 뒤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떠난다. 맨체스터 시티와 4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나면 3일 뒤 에스턴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8일 뒤 갈라타사라이와 유로파리그 경기가 잡혀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처럼 카라바오컵을 에너지 낭비 대회로 여길 처지가 아니다.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안 데 라모스 전 감독 지휘 아래 잉글랜드 리그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0년대엔 준우승만 3번 차지했다. 2014에서 2015 시즌 리그컵 준우승, 2016에서 2017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 2018에서 2019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토트넘 간판 스타였던 해리 케인은 우승에 대한 갈증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며 지난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감독 2년차에 빼놓지 않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서 2년차를 맞이한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에 유독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 3라운드 코번트리와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에서 우승이 내가 여기에 온 이유라며 난 우승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우승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고 더 나아져야 한다. 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것이 내 방식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적인 구단이 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작업은 3에서 4년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 압박이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3에서 4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 올해는 기회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트넘은 지난 19일 열린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코번트리를 만나 0에서 1로 끌려가다가 후반 88분 제드 스펜스의 동점골과 후반 추가시간 브레넌 존슨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에서 1승리로 가까스로 4라운드에 올랐다. 맨체스터 시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대회를 놓치지 않았다. 통산 8번째 우승. 이후엔 리버풀 2022, 2024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23가 우승 트로피를 나눠 가졌다. 리버풀은 역대 최다인 10회 우승팀이다.